좀 알아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2000년이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책상 위에 각 가정마다 PC라는 게 들어 올라앉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인터넷 혁명이라고 밀레니엄이라며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뒤집힐 것 같은데 저는 역사 전공했거든요. 세상 앞으로 쓸 데가 없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또 4년 내내 영어 과외밖에 안 해서 역사도 모르고 영어 전공은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죠. 근데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알겠고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만 알겠고 왠지 이대로 살면 뒤처질 것 같은데 뭐지 제자리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인터넷 세상에 맞는 일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갔지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면 또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뭐 배워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조건 말고 인터넷과 관련돼서요. 사업 설명을 듣고 책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미팅을 갔어요. 왜 간 줄 아세요?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해보려고 아니고요. 거기에 갔는데 제 고민이 하나가 해결이 된 게 있어요. 아, 인터넷 세상에 내 인터넷을 배워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아메이 미팅장에 가서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고 잡지를 보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제, 세제, 바디로션 파는 이 회사에서 하는 이 미팅에서 내가 나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하지. 그 전에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자본도 없으니까 임용고시 공부를 해서 그래, 방학도 있으니까, 연금도 있으니까 교사를 해보자. 그리고 1년 반 동안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있었어요. 큰애를 전격적으로 맡기고 주말에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임용고시 공부하면 뭐 나오냐면요. 7차 교육과정, 평생교육, 앞으로 인터넷이 되면 막 이런 것들을 잔뜩 넣었잖아요. 정보를. 근데 갑자기 그 들어가 있던 정보들이 아메이 미팅장에 갔는데 아무 관심도 없이 그런 얘기들이 막 제자리를 막 찾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맥락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갔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그런 날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됐다 어렵다 그러고 됐다 변한다 그러는데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을 데리고 제가 2000년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딸 아이가 나한테 엄마라 그러는데 나 어쩜 좋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돌아버리겠네. 그런 심정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그랬었던 시점에 봤거든요. 한번 잘 봐보세요. 이분이 한국 ESG 협회 부회장이신 분이래요. 1년 전에 세바시에서 하셨던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편집해서 짧아요. 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 BTS가 2021년 9월 유엔에 갔습니다. BTS는 그 자리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홍보대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우리는 BTS와 블랙핑크는 잘 알지만 정작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이나 환경을 당겨 쓰지 않는 것입니다. ESG가 추구하는 미션도 격차와 차별 해소가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성별 간, 국가 간 차별을 해소하고 지구 시민으로서 함께 번영하자는 취지입니다. ESG는 이제 취업 면접을 가도 여러분께 묻고요. 내 돈을 쓰면서 소비를 할 때도 현명한 소비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투자자와 자본가들이 워낙 강조하는 지침이라서 안 하거나 못하면 회사는 심지어 망할 수도 있습니다. ESG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ESG는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ESG는 더욱 발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일상과 국가 정책에 스며들 겁니다. ESG의 핵심은 돈과 기술입니다. ESG로 돈을 벌라고 합니다.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ESG의 두 번째 핵심인 기술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친환경 기술이 아주 뛰어난 회사입니다. 자기가 할당받은 탄소량 중 쓰고 남은 탄소를 시장에 다시 되팔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Doing good by doing well입니다. ESG를 잘하려면 기업이 착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착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는 착한 기업이 아닙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략을 잘 활용하는 스마트한 기업입니다. ESG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늘 스마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냥 착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돌보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할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현명한 삶의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ESG가 되게 많이 얘기가 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친환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구가 하도 망가져서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망가뜨리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구를 구하자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으로부터 들은 새로운 건 기술로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 친환경을 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친환경을 하는 착한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의 거래로 돈을 벌었다 그러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고. 아메이는 1959년에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 이 두 분이 창업하셨어요. 그 두 분의 위에 이분이 칼 램보그 이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이분이 88년 됐어요. 뉴트릴라이트는 1934년에 북미 최초의 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성공했고 1942년에 생태계 농법으로 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독보적인 기술. 탄소를 다스리는 기술만 기술이 아니고요.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술이 아닌 게 아니고요. 1940년대 초에 이미 생태계 농법으로 그 식물들의 원종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 농법 기술로 이분이 너무나 이해받지 못하던 그 시대부터 이렇게 식물 그대로 식물이 갖고 있는 많은 영양소들을 그대로 농축하는 그 농축 기법, 영양소를 덜 파괴시키고 생태계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진 식물을 그대로 농축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일찍부터 나온 거예요. 이 기술이 독보적인 거죠. 이게 친환경 기술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도 ESG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로 제품화했어요. 약처럼 우리가 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20년 넘도록 이 더블 X를 끊이지 않고 먹었어요. 돈이 여유로울 때도 돈이 부족할 때도. 그것의 20년 후의 결과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서까지 먹었던 그 결과가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하거든요. 이 기술이요. 이렇게 농장들 주 정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이 농장에서부터 그 식물들을 재배하는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아메이는 세제와 바디로션과 뉴트릴라이트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번 걸까요? 아메이는 이걸로 돈을 벌었어요. 아까 나를 돌보고 주변을 돌보고 스마트하게 살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helping people, 사람들을 돕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도록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라예요. 그거 도우려면요. 나부터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거든요. 이거예요. 아메이가 왜 ESG 경영가 맞냐면요. 1959년부터 아메이가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고 장 리더님이 물건은 점일 뿐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 그 해바시 영상을 보면서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돌보고 함께 돌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현재 지금 아메이가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만 한 게 아니에요. 송화소금이 언제 들어왔죠? 2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만화로 만들었어요. 만화 한번 보세요. 이분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소금 검수원을 20년 동안 했대요. 본인이 좋은 소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상품화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밀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로를 찾기가. 낙담을 하고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대요. 자기가 만든 소금은 몽땅 다. 그러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메이로부터. 너무 기뻤겠죠. 100% 국산 천연 재료로 해라. 생산 시설, 재정비를 통한 미세먼지를 제거해라. 요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요 조건을 맞춰라, 저 조건을 맞춰라. 돈도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사장님이 죽으려고 아까 했었잖아요. 또 포기하려고 했대요. 진짜로.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맞춘 거예요. 타협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메이의 송화소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하잖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저 처음 이 영상 봤을 때 맨날 울었어요, 보고.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일 멋있었던 부분은 9번, 10번이에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사장님이 다시 죽고 싶을 만큼 조건을 맞췄구나, 아메이가. 나는 몰랐네. 송화소금이 그냥 계란 후라이를 했더니 맛이 다르네. 참, 소금 바꾼 걸로 이렇게 맛이 다를 수가 있을까밖에 몰랐는데 그 뒤에는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포원 제품들이 들어오고 말하자면 같이 살려면 무조건 올려놓는 게 아니고 물고기 낚는 법을 그 조건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생하죠, 계속.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리치 디보스 창업자께서 쓰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의 15장에 보면 우리는 왜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이 회사는 세제 회사로 시작됐어요. 1959년에. 그때부터 생분해 세제였어요. 그리고 80년대에 유엔으로부터 환경상을 받아요.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데도 지구를 위해서, 지구에 사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세제를 만드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나눴으면 그것은 곧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친구가 되라. 요 사이에 ESG 때문에 이 책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이 구절이 굉장히 다르게 들리죠. 굉장히 선구적인 회사라는 생각을 이거 준비하면서 또 했고요. 이런 회사가 만들어낸 수익 구조.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봅시다. 자, 아메이는 제품에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 모아서 캐시백으로 돈 버는 캐시백 비즈니스거든요. 제조회사예요. 아메이 다단계 유통회사 같죠? 제조회사예요. 그럼 공장에서 200원에 만들어진 물건이 광고를 통해서 총판도매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의 손에 1,000원에 와요. 이걸 유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광고 유통 800원. 아깝지만 내가 만들어 쓸 수 없다면 누군가는 알려야 되고 누군가는 유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통 단계를 줄여서 가격을 다운시킨 아이디어. 이 유통이 할인점이죠. 그럼 아메이는 뭐냐면요. 아메이는 아까 제조회사라 그랬죠. 연구 개발비를 들여서 400원에 만들어진 물건을 광고, 유통 싹 뺐어요. 어쨌든 유통이 빠졌으니까 700원에 가질 수 있죠. 소비자가. 차액이 있죠. 그럼 이 차액 어디다 써야 돼요? 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까 전지현이 알렸는데. 할인점도 전지현이 알린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알린 사람이 없죠. 요 300원이 광고비예요. 그럼 아메이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혹시 전지현한테 들으셨어요? 친구한테 들으셨잖아요. 이 캐시백은 누가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눠 가져야 돼요. 잘못된 거 없죠. 그리고 내가 광고했는데 불만족스러워. 그래도 상관없이 광고를 잘할 수 있도록 만족보증제를
둬서 회사에서 그걸 흡수해줘요.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캐시백이요. 어떻게 나눠 갖는가 중요해요. 모두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러면 4명이 썼으니까 80만이고 6%고 4만 8천 원이죠. 근데 이 4만 8천 원을 모자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이 4만 8천 원은 4명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속한 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똘똘이 이하를 빼줄게요. 20만씩 3명이니까 60만이고 6%, 66, 36, 3만 6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해요. 그러면 모자 전체 4만 8천 원에서 똘똘이 이하 3만 6천 원을 빼면 모자는 12,000원의 캐시백을 받아요. 다시 똘똘이가 3만 6천 원을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똘똘이 안에는 여자랑 안경 것도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자 안경은 각각 20만 점씩 썼으니까 3% 6천 원씩 나눠 가지면 3만 6천 원 똘똘이 이하에서 12,000원을 빼고 똘똘이는 2만 4천 원의 캐시백을 받게 돼요. 그래서 12,000원, 2만 4천 원, 6천 원, 6천 원, 4만 8천 원 딱 잘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모자가 먼저 시작했고 모자가 회원수가 제일 많고 매출도 제일 커요.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자 12,000원, 똘똘이 24,000원. 똘똘이가 더 많이 가진 이유는 아까 아메이는 광고해서 돈을 버는 일이죠. 그래서 광고 유통을 많이 한 똘똘이가 더 많이 갖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로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잘 만들었죠? 이 수익 모델이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는데 그 에디슨 마케팅상은 스티브 잡스도 받은 상이에요. 기가 막히게 만든 거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모자는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1호 회원이었으면 좋겠어. 모자를 없애봐요. 그래도 똑같죠. 똘똘이 위에 모자만 있겠어요. 저도 있고 장리더님, 청리더님 막 올라가서 홀리체리더님 일본 갔다 미국 갔다 다시 일본 갔다 인도 갔다 미국으로 가겠죠. 59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똘똘이의 노력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선착순이 아니고 매출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해가 되신다면 알아는 보고 싶어져요. 나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거 이해 안 되신 거니까 다시 들으세요. 알아들으실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자, 그 다음은 그럼 2만 4천 원 벌었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누구는 유학을 보내고 빚을 갚고 집을 사고 어떻게 커지는 걸까? 1번 의문. 두 번째 의문. 도대체 왜 인세 수입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던 사람 하다가 말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만뒀고 이런 얘기를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은 못 듣지 않아요? 우리도 다 들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객관적인 플랜이에요. 이 플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예요. 저희 큰딸이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는데 메리어트 호텔 스위트룸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무슨 선물을 들고 가야 하냐 그랬거든요. 너무 어이없죠, 여러분. 할머니가 설렁탕집을 평생 하셨는데 성공하셨대요. 설렁탕집을 평생 굉장히 잘 돼봐야 테이블 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매출이. 그건 자영업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걸 분점을 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할머니는 설렁탕 팔았고 아버지는 시스템 판 거죠. 설렁탕 가게에서 돈 버는 시스템을 판 거예요. 이걸 비즈니스라고 해요.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팔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스템을 만들어라. 능력 없으면 사라. 돈 없으면 활용해라.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 돈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아는 얘기야 저거. 아니에요. 원래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엄마가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놓고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연락이 닿을 사람 1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배우고 또 시도해보고 배워서 시도해보고 하다 보니까 원래 몰랐던 사람도 있고 알았는데 연락이 안 닿았던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30명의 고객을 만들었어요. 아메이 생필품을 쓰는 이들이 모두 저를 위해서 매달 30명 만들었더니 30명이 모두 주문을 하지 않아요. 이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10만 원씩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제가 계속 제품 정보를 주고 캐시백은 이렇게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중에 10명 정도는 단골이 돼요. 내가 배워서 잘 설명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9%예요. 120만 점. 200만 원 정도 쓴 거거든요. 포인트로 120만 점이고 퍼센트는 9%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렸냐면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요거를 제대로 잘 배워서 요거 한 경험으로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배워서 해봤어요. 그런데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는 확률이에요. 10 by 1, 10명 중에 1명은 나처럼 배워서 해볼 테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야, 난 20명이 되도록 안 나왔어.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가 다른 거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처럼 저와 함께 같이 배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진행됐어요. 30명 중에 2명이 10 by 1으로 치면 2명이 저처럼 할 수 있게 되었고 1명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 9% 시장 만들기를. 요걸 브론즈 빌더 플러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SOP가 3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만 점씩 셋이에요. 360만이죠. 6%도 있죠. 그럼 400만은 넘겠죠. 그럼 15%예요. 원래 브론즈 빌더는 666%인데 9%, 9%, 6%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돼서 30%더 받아요. 캐시백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더 진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이 친구도 30명이 있으니까 또 10 by 1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누군가는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진행될 수 있어요. 또 이 친구에게서 또 10 by 1으로 30명 중에 1명이 나오고 이 친구도 가만히 안 있고 9%가 되겠죠. 또 1명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진행시켜 보면 9% 120만 점의 시장 만든 사람이 총 저까지 합해서 8명이에요. 120만이 8이니까 960만이죠. 그럼 이게 1000만이고 10개씩 있잖아요. 100개 정도 SOP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골이 이 정도 됐을 때 그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최소. 이게 한 번 하면 SP예요. 근데 요 원칙대로 하면 이게 SP겠어요? 왜 아메이 하면 내가 사재기를 한다 아니면 사재기를 하게 한다 이런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는 사재기가 없어요. 어쨌든 모두 다 1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12달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그걸 파운더스 PT라고 해요. 이게 분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00만을 이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친구의 30명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이 친구가 만들었죠.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 것도 각각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배워서 같이.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30명 제대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가 분점 하나라 그랬잖아요. 파운더스 PT. 그러면 분점을 3개를 내면 그걸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파운더스 PT 이상 3가게. 그럼 그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일시불 보너스를 받고 최소 8천에서 시작이 돼요. 3가게만 냈지만 그 3가게들이 안정화되고 커지겠죠. 그러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해요. 연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런데 더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6개를 냈어요. 그럼 다이아몬드예요. 연봉이 한 2억 정도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30대건, 2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70대건 앞으로 10년은 사실 거예요. 그죠?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이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이 있으세요? 없으시다면요. 아메이, 그 아메이 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알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서 알아보고 괜찮다고 해서 이 초범팀에서 열심히 배워서 꾸준히 반복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6가게를 내면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이 플랜이 똑같이 6가게 내는데 이게 안정되고 확장되면 파운더스 EDC까지 가고요. 10년 후에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5억짜리 플랜이에요. 10년 후에 5억을 만들어낼 플랜 있으세요? 너무 겁나. 그러면 가게 3개만 하세요. 1억으로. 그거로도요, 우린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면 자녀들까지도 너무나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메이예요? 앞에서 보셨듯이 아메이가 어디서 나쁜 돈을, 나쁜 물건을 나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메이, 그 사람이 했던 그 잘못된 아메이지만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그런 객관적인 거하고 대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30명 고객에서 10만 원씩 쓰는 20명, 10명의 단골,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반복. 요거를 만드는 걸 집중적으로 덤벼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팀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메이 사업에 또 세계 1등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셨고요. 이런 결과를 가지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밖에 말씀 안 드리게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는 거 있죠? 제가 대만을 다녀왔잖아요. 저에게 홀리첸 리더님은 언제나 이렇게 잡지 속에 있는 분 같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라는 이 세계에서 세계 1등이셨었고 팀을 옮겨왔더니 저의 업라인이 되셨고 세계 1등이 업라인이라 너무 좋았고 그 노하우를 어쨌든 전수받을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너무 어마어마한 성공자고 이렇게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왔어요. 제가 찍었어요. 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 샤넬 그 조그만 아무것도 닮지 못하는 목걸이와 요상스러운 하얀 부츠가 생각나요. 언제나 홀리첸 리더님은 야 요것들아 요것 봐라 난 요런 거 신는다 니네는 못 신지 나는 이 나이에 신는다 이 나이에 신으면 어떠니 이게 주제인 것만 같은 그 귓가에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젠 더 이상 잡지 속에 있지 않고 제가 볼 수 있는 무대에 계신 분으로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다 어마무시한 성공자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번에는요, 한 팀인 것 같았어요. 식구. 저는 장 리더님 이하의 형제 리더님들 모두 식구 같거든요. 아니어도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식구 같아요. 그냥 예전에도 평생 여행 가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평생 여행은 갈 것 같은데 친구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근데 팀을 옮겨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 그래서 평생 여행 다니는 식구구나, 패밀리라고 하는구나를 몸소 느꼈었어요. 근데 장 리더님 초범 팀은 패밀리 같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분들이 정말 한 팀인 것 같은 거예요. 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40년의 결과를 봤어요. 홀리체 리더님이 너희는 오늘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걸 어째요? 본 걸. 제가 가서 본 걸. 제가 본 40년의 결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그 팀이라는 거요. 그 팀의 모습을 보고 40년의 결과가 너무 멋진 걸, 그걸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제가 막 빨리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다 보니 반복하면 귀가 열려요.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분명히 제가 저번에 학습 미팅 대만에 갔을 때는 분명히 저분은 저래서 훌륭한 분이고 저분은 저래서 위대한 분이셨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모두 다 제가 장 리더님한테 송 리더님한테 배웠던 그 단순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그래서 저분들도 다 배워서 하시고 팀으로 하신 거구나. 배워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40년의 결과를 보고 와서 정말 멋진 팀에 뭣도 모르고 옮겨왔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 리더님께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 하시지 않은 거를 많이 배우게 됐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였어요, 생각해 봤더니.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아까 자본이 안 들어서 했다 그랬잖아요. 돈이 안 드는데 돈을 버는 일이라서. 그런데 배워서 하는 거였죠. 그게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 사업이었어요. 그게 프랜차이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고 내 손을 떠날 수도 있는, 나한테 시간을 벌게 하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지도 못했고 아직 에메랄드 핀까지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쩌면 시간을 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대로만 알고 하면 내가 한 노력이 시스템대로 한 노력이 시스템이 되려면 팀이 달라야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30명의 고객에서 사업자가 나오고 그 사업하는 사람이 계속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도 그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계속 그렇게 되려면 나는 30명의 고객 만들기밖에 할 줄 모르고 10명의 단골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 작은 노력이 시스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건 지렛대 원리 때문이잖아요. 나보다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는 스폰서와 미팅과 팀을 활용해서 함께 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서 더불어 성공하는 것. 이게 홀리체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아야 돼요.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뻘짓이라고 해요. 성균관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과거 시험이 폐지되기 직전에 과거 시험 공부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이 모두를 가져다 주고 저에게 안정된 삶과 안정된 시간과 안정된 정신 상태를 주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